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면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잡아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정치인들을 자신의 앞으로 잡아오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추궁하듯 직접 신문하자 작심한 듯 폭로를 쏟아낸 겁니다.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나도 그날을 저녁을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초대를 좀 많이 했더니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계엄 2달 전 국군의 날 만찬에서 비상대권 언급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은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 그동안 검찰에도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자신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증언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관련 질문을 멈췄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윤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폭탄 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석열 면전에서 윤석열이 직접 했던 말을 폭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했다. 내란의 목적이 결국 정적 제거였음을, 그것도 총살이라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윤석열이 계획했음을 명확히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정치공장은 윤석열이 왜 굳이 재판에 나와 증인을 압박하려다 이 역풍을 맞았는지, 그리고 국회 유린의 핵심 공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붕괴시킬지의 그 서막을 낱낱이 분석하겠습니다. 윤석열, 그동안 재판에 안 나오다가 왜 갑자기 기어나왔습니까? 바로 곽종근 사령관 같은 핵심 증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곽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이렇게 밑밥을 깔았습니다. 국군의 날 만찬장도 아니고 관저 주거공간 식당에서 밥 먹은 건데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를 했겠냐? 한마디로 그날 별 얘기 안 했지? 라며 증언의 무게를 깎아내리고 입을 맞추려 한 겁니다. 하지만 곽종근 사령관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이 뻔뻔한 질문에 곽 사령관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못한 증언을 하겠다. 그리고 터져나온 것이 바로 한동훈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윤석열은 곽 사령관이 이 증언을 검찰에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투리 잡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 이 증언이 터져나올까봐 불안해서 재판장에 나왔다가 결국 본인이 직접 그 폭탄에 뇌관을 건드린 셈입니다. 곽 사령관의 증언은 내란의 목적이 단순한 혼란 유발이 아니라 한동훈을 포함한 특정 정치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체포조 운영이었음을 명백히 뒷받침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계획이 이렇게 끔찍했던 만큼 이 내란을 돕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자들의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당시 계엄군의 통제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는 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특검이 그냥 영장 쳤겠습니까?
추경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특검은 수사를 다지고 다져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을 겁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 도주 우려?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라 놔줄 수 있죠. 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는 차고 넘칩니다. 본인이 원내 지도부였고 그 지시를 따랐던 의회들, 보좌진들, 지금 입맞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이 범주의 중대성, 즉 국회 유린이라는 헌법 파괴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원도 영장 발부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추경호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붕괴의 길로 들어섭니다. 지금 당장은 직권남용 혐의가 빠져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당인이라는 법리적 논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특검은 추경호가 단순 원내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라는 국회 공무원의 지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가 구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표결을 방해받았던 국민의힘 의회들, 지금은 참고인이지만 전부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실에 모여있던 의회들 전부 공범으로 줄줄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 공범 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추경호가 통화 후 의총장을 국회 안으로 옮긴 게 오히려 내란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알리바이였는지 우왕좌왕한 결과였는지 특검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은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며 내란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는 그 내란을 돕기 위해 국회를 유린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광기 어린 발언이 폭로될까 두려워 재판장에 나왔지만 오히려 곽종근 사령관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스스로 파멸의 문을 열었습니다. 추경호에 대한 영장 청구는 시작일 뿐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와 그의 부역한 공범들, 국회 유린 세력까지 모두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추경호의 내란 동조 의혹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충격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에 달아 표현해 주세요.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청구의 이유로 구속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라고 전했고요. 구속영장엔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난달 30일 23시간가량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진행이 됐고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는데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더군요. 네, 오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지난해 국군의 날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에게 국군의 날에 만찬장 말고 관저 주거 공간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인데 그곳에서 시국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질문을 하자 예.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못한 증언을 하겠다라고 이 증언을 한 것이고요. 곽 전 사령관은 이 증언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하지 않은 말이라고 하면서 그때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내란 특검 수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장 변호사님. 이거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거죠. 예. 일단 시기적으로는 좀 저울질하고 무게감을 좀 보고 수사도 다지고 다져서 할 거예요. 여당 원내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도 왜 어떻게 이제 영장 치게 된 거냐, 그 경위에 대해서 무슨 확인이 추가적으로 있었냐, 국회 당사 계속 왔다 갔다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예. 본인 국회에 머물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 추경호라는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그냥 영장 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지금은 직권남용이 빠졌는데 직권남용 법리는 본인이 가해자예요. 이 표결 행위를 방해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 넣진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한 사람들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원내대표 그 같이 대표실에 있었던 의원들 줄줄이 수사를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참고인으로 돼 있지만 다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매우 높여지고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인석 대변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하게 봤던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수사 진행한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예. 만약에 발부가 안 된다면 장윤미 대변인께서는 이제 발부될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발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물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모든 것을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1차적으로 특검은 시한이 정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특검의 저희 당에 대한 수사는 실패한 것이고 있지 않은 어떤 사실에 근거하여 그동안 계속 공격을 했었던 민주당 입장이 대단히 난처해지게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평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랄까 그 영장이 발부되려면 그 증거인멸과 도주 네, 우려가 법원이 맞습니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주 우려전 비교적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워낙 얼굴이 알려진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니까 예. 증거인멸이란 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죠. 본인이 원내의 지도부였고 밑에 그 같은 지도부를 구성했던 사람들, 지시를 따랐던 의원들, 보좌진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특검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더 중요한 건 이 범죄의 상당성, 중대성입니다.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 용이하게 하고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계엄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국회예요. 예. 그런데 그 표결 행위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법원 입장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사실관계가 중요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서 측에서 사활을 거는 거는 네.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의총장을 국회 안으로 옮겼다. 예. 그것이 오히려 본인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당시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표결 방해였는지 아니면 그냥 우왕좌왕한 것이었는지 이것에서 일단 사실관계에서 1차적으로 좀 여기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직권남용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의총장의 의총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해를 했다고 했을 때 예.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인가라고 하는 게 관건이 될 텐데 이게 원내대표로서 의총 소집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당은 자율적인 결사체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 직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특검에서는 그동안 단순히 원내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라는 국회직 공무원이었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 일단은 보류를 해놓고 공무원 성격에 대해서 좀 더 따져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오늘 재판정에서의 발언. 윤희석 대변인. 참담합니다. 이런 얘기를 결국 법정에서 저희가 접하게 된 건데 물론 이제 대화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 참석하신 분들만이 아시게 되겠죠. 네. 근데 이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다들 놀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계엄령 선포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 등 꽤 많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가 실제로 움직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 체포를 해서 뭘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증언이었다. 사실인지 여부는 모릅니다만은 예. 이런 얘기가 법정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안 나오다가 네. 이제 이분이 나와가지고 네. 직접 신문까지 하면서 뭐랄까 지난주에는 막 발언을 유도하는 맞습니다. 신문까지 진행했는데 네. 이제 오늘 곽종근 사령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못한 증언 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증언을 막으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고자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본인이 한 말을 알 테니까. 이게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이날 별 자리 아니었어. 급조됐었잖아. 이 국군의 날 이후에 행사하고 격려하려고 한 거야. 아닙니다. 제가 미리 고지받아서 사복까지 챙겨왔고 사복을 갈아입고 이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마치 톤다운을 하는 거야. 그 자리, 우리 밥 먹은 자리도 간저 주거 공간
식당에 불과한데 무슨 정치 얘기를 했겠어? 아니요.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동훈 잡아서 총으로 쏘겠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작정한 거예요. 이게 자극을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로 계속 본인 궤변으로 증인을 어떻게든 몰아세우려고 하니까 증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역으로 공격해요. 왜 하지 않았던 말을 검찰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지금 해서 하느냐. 왜냐하면 이건 참고 참았던 워딩으로 보이거든요. 아주 본인의 등판으로 이 사건은 꼬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